번째 강의인데요. 주식과 선물 매매의 99%는 이동평균선이다.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냐면요. 세계적인 그 탑 트레이더들이 거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조지표도 있겠지만은 이동평균선을 기본으로 모든 그 보조지표들이요 파동과 추세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동과 추세의 기본이 되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자, 저의 경험, 이제 제 경험입니다. 해선 시장에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생의 굴곡을 거치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것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선배들의 어떤 책에서 봤죠. 선배들의 증언이죠. 97년 IMF 시절의 해외 선물을 알게 됐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97년도부터 알게 됐습니다. 이게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이 건설 프로젝트 그런 회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직원이 유로 FX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게 됐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시장 분석과 관련된 이론을 접하게 됐고 2005년 이후에 7년간 제가 그 당시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 두 가지를 깨우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분석은 감히 분석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요거에 중요합니다. 수익 구조와 거래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 물론 이제 10년 전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요즘은 더 느껴요. 왜냐면은 수익 구조와 거래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A 프로나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차트 보는 방식이나 이런 게 보면은 글쎄 저래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제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공부하는 거. 우리가 이제 차트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말하면 공부하는데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채워 놓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도록 훈련하고 다듬어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훈련하고 다듬어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지식을 알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거. 전번 강의에도 복잡함을 넘어선 단순함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하니 그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요, 갈 길을 못 가는 거죠. 그걸 보면 좀 안타깝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누구는 차트가 이게 옳다, 갖가지 이런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런 강의가 많죠. 그런데 그런 강의들을 들어보면 뭔가 편협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제가 기억으로 제가 오래전에요. 그 유튜브에는 별로 그 차트 강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리저 밴드를 강의한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꼼꼼하게 보면서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편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 보고 잎새를 봐라. 섬세하고 광범위한 진입과 청산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거래 방법을 만들어 거래해 본 결과 수많은 거래 방법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이제 100% 완전한 것은 없죠. 그러나 거의 90%, 95% 어떠하니 수치가 높으니 확실한 그런 거래 방법은 있죠. 그 불안전함으로 인해 언제든지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해외 선물은 더 그래요. 차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3번 연속적인 실수.
근데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상하이 차트상 내려오는 하락각을 하나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락의 강도에서 틀리는 거예요. 이제 요것을 내가 이제 한번 지금 차트로 보면 요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그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인데 여기에서 자 잠깐만요. 이게 이제 상하이 차트의 개념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저점에서 막 변동했죠. 여기 요 변동하다가 여기가 5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요렇게 변동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13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하락각이 있죠. 그러니까 빠진 거야. 여기가 이제 수평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요 하락각이 있었죠. 근데 이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저항대가 없잖아. 그리고 요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저항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완전한 저항대가 딱 나오잖아.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상승각. 이제 왜 여기에서 올라갔냐는 거야. 여기 상위 차트에서 보면 여기에 상승각에 이게 바로 베어트랩이에요. 베어트랩. 베어트랩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번에 제가 트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되 여기에서 저항대 맞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도요 올라갔지만 상승가게에서 베어트랩 올라갔죠. 5선이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130선.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여기도 보면 저항대 없어서 요 놈이 내려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요 부근에서는 여기가 저항대인데 요렇게 된 부분이 바로 불트랩이야.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하고 같이 접목을 이렇게 같이 해보면 요게 올라간 이유가 있죠. 요게 바로 베어트랩이에요. 베어트랩. 요거하고 결과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뭐 나중에 좀 더 섬세하게 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냥 잠시 보여드린 겁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때는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긴 시간 연구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모든 거래 방법은 시장의 상반된 국면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알게 됐다. 거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추세 매매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 매매 방법이다. 이 수익 매매 방법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을 포함한 방법입니다. 이들 매매법은 상반된 속성을 갖고 있다. 추세 매매와 수익 매매. 자, 수익 매매는 우리가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한 구조인데 반해 추세 매매법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상반되죠. 왜 그랬냐면은 수익 매매는 적은 거고 추세 매매는 어떠한 저항대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치고 갔죠.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니까 추세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세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경험했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지지받을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꼭 여기에서는 하락각이 하나 붙어. 이렇게 뭐 올라갔다든가 이렇게. 여기도 보면요 상승각이 하나 붙습니다. 이렇게 맞고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추세 매매법과 수익 매매는 방법이 약간 상반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추세 매매 방법을 횡보 상황에서 구사하면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수익 매매 방법을 추세 상황에서 구사하면 역시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전번 강의에서 시장 변화론과 시장 구분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시장은 변화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횡보인지 아니면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트레이딩 방법을 대응 방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이러한 두 가지 거래 방법의 치명적인 결함을 극복해야 투자시장에서 결국 파산으로 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리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가 이제 이걸 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와서 공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남한산성이 쓴 일목균형표예요. 일목산인이죠. 우리나라는 그 책이 남한산성이라는 닉네임 가진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일목산인이 개발하니 그런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매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목균형표를 쓰다가 이평선으로 바꿨죠. 그게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이평선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진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곳에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사람은 능력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매우 좋은 결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이 거래 방법은 그다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래 기법이라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 차트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진입의 근거, 진입과 청산의 근거와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거래 기법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육준 거래 시스템과 핵심 패턴을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자, 모든 거래, 즉 횡보 상황이나 추세 상황에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지는 거래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거래 방법이 추세 구간에서는 추세 매매 방법으로 나오잖아요. 횡보 상황, 변동 상황 등 스스로 매매 방법이 전환되는 통합적 거래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거래 방법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였다. 이렇듯 인간의 능력별 차이를 극복하고 시장 변화에 자동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이 변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평선이다. 그러니까 그 이평선의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상당히 그 이평선도 보면 5개죠. 5개의 어떠한 선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3개로 만든다든가 2개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어떠한 방법이 지지와 저항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손절폭도 크게 되고, 만약에 손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손실폭이 커지게 되죠. 물론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방법도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방법으로는 해결되진 않았지만, 제가 창안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면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거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의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시장의 현재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이게 상당히 이평선의 장점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시장 분석가들 및 딜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시장 분석에 있어서 거의 혁명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평선의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10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의 구조적인 변화를 분석해 실제 매매 적극 활용해 보면 이동평균선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방향키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 분석이 편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편향되어 있잖아요. 편향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주식이나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이 지금 개방돼서 한 지가 불과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는 한마디로 후진국으로 볼 수 있죠. 자,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 분석이 편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한 공부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이 했던 거. 고댐 트레이더는 평균 가치이죠. 가치인.
이동평균선을 기본 바탕으로 시간 스케일에 따른 상하이 차트의 개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군중 심리를 나타내는 핵심 패턴, 이 세 가지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시세 균형의 원리, 그 다음에 정규 분포도의 버리저 밴드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매매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절 다른 보조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이 핵심입니다. 우리 코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자, 모든 것은 이동평균선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이동평균선이 중심이에요. 또 파동과 추세의 기준은 이평선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 지표 또한 파동과 추세, 즉 이평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트레이드의 거래 기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시장 분석 및 실제 매매의 확실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이동평균선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네 가지 성질이 있죠. 성질.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시장 분석, 또 시장의 동향 분석, 이런 것을 판단하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느니,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전부 강의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나 교육생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 평균 가치 이동평균선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스케일에 따른 상하이 개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군중 심리를 나타내는 핵심 패턴, 이게 전부 삼박자가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거죠. 즉 말하면 이 세 가지 개념을 감싸주는 게 볼린저 밴드야. 이게 정규 분포도거든. 시세 균형의 원리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매매 기법을 활용하고 보조 지표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코뎀 트레이의 기본 방안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차트를 이거리 뭐 개발했다 하면 이상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을 조화롭게 만든 거죠. 조화롭게. 그 이론들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죠. 이걸 이루는데 거의 7년 걸렸죠. 7년. 자, 하여간 지금 두 강의째인데요. 계속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매매가 되면 참 좋겠죠. 그것은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